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와 처음 인터뷰를 갖게 됐는데요. 문화일보 애청자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길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결과도 결과지만 제가 이번 경선을 이제 일주일 치르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 뵙고 하면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니까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내란의 우두머리가 여전히 거리를 할보하고 있고 오히려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내란의 우두머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파면된 대통령과 결별하지도 않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과 여전히 동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긴 영향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셨던 국민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경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결과에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이 단순히 그냥 이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선 과정에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선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선에 이제 늦게 뛰어들기도 했고 지금 우리 영남의 당원 동지들과 대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나 그리고 이번 대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경선 결과에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금요일 TV 토론 이후에 두 번의 정경 발표가 있는 합동연설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번 경선은 그렇게 본다면 남아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전하 김동연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은 순위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선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경선으로 만들어가고 또 경선 과정에서 실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건지를 그런 비전과 정책을 잘 준비한 후보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원과 유권자, 지지자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죠. 김대중 대통령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던 그런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지역주의 극복이 우리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정치에서의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런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도 지금 현재 특히 호남의 경우에는 소위 비수도권 지역, 특히 지방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이 소멸하면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쟁력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지금 악순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낼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 김경수다라는 점을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에 계신 우리 당원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하고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대단히 불평등한 나라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됐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강한 나라의 국민에 걸맞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은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뜻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함께 가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그동안 성장의 과정에서 뒤안길로 밀려 있었던 과제들을 함께 풀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소위 이제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의 전통과 토대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지금 풀어야 될 국가적인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가 제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왜 성장이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성장이 막혀 있는 건 특정한 그러니까 부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대한민국 내부의 소비 이력도 적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고용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특정 대기업 위주로 대한민국의 산업이 쏠려 나가는 이 구조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을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국내에서의 소비 여력과 국내에서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인데 이건 서비스 산업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관리해서 제조업의 임금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조업도 힘들어지고 서비스 산업도 힘들어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고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제대로 된 성장도 가능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이 반환점을 이제 막 지났고요. 경선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요 다음 과제는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선된 후보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뛰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대선 이후에 그때 가서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시죠.